자, 오늘도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7개 기업들 흐름부터 체크해 볼까요?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반도체는 악재 아닌 악재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의 관세가 본인 미국보다 한 4배 정도 높다라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반도체주들 크게 하락하지 않고 선방해냈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무엇인지 오늘 잠시 뒤에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와 있네요. 어제 저희 이야기 나눠본 대로 중국 양회 첫 번째 결과가 나왔죠. 경제 성장률 목표치 그리고 AI 쪽으로 투자에 대한 언급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R&D 예산에는 약 80조 원 정도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년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된 거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조성해서 한 100조 원 정도를 앞으로 첨단 산업, 즉 AI 바이오 반도체 쪽에 투자를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개발, 여기에 대한 투자 지켜봐야 하는 모멘텀으로 보이고요. 3위 오른 기업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한화와 두산은 또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민관으로 꾸려진 합동 TF를 구성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발에 더 가속도가 붙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으로 풀이되고요. 4위에 오른 기업은 역시나 방산주죠. LIG 넥스원입니다. 4% 정도 상승. 어제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다국적 사이버 방어 훈련인 디펜스 사이버 마블4에 처음으로 참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도 오리지널, 레거시로 꼽히는 전차, 항공기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조금 더 먼 미래에 있어서 사이버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왕왕 듣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이버전에서 어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고요. 5위에 오른 기업은 바이오 가운데 대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존림 대표, 이제 사내이사 임기로 따지면 1년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실적 개선과 투자 성과를 주도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는 확실하게 채우고 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6위 오른 기업은요. 또다시 방산이죠. 현대엘로템입니다. 자, 오늘쯤이면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로 떠나서 폴란드 장관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마 시장에 나올 걸로 분석이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걸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계약이 성사될 것인지 그렇다면 현대로템의 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재료를 따온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저희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7위 오른 기업은요. 삼양식품이었네요. 어제 유통 쪽을 중심으로 소비주들 경기 방어 쪽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오히려 이마트나 롯데 쪽에서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정말 오랜만에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음식료를 베이스로 조금 더 실적과 함께 움직여 줄 것인지도 오늘장 투자 전략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에 미국 백악관에서 들려온 소식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25%는 부과하되 자동차 관세는 한 달 유예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소식 때문에 지금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오늘 완성차나 부품주들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반영은 일시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세 흐름들이 좀 강하게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스텔란티스 최고 경영자들과 통화한 이후에 지금 자동차 제조업체의 1개월간의 관세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추후에 추가 관세 면제에 대해서도 좀 열어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행방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예전에도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특히 부품주들은 좀 시세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 이슈로 인해서 물론 현대기아차가 뭐 중국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저께 좀 반등에 성공해 주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고 완전한 유예는 또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게가 있을 수는 있다. 상승을 하겠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탄력을 가져갈지에 대한 여부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부품주들 뭐 SL이라든지 화신 이렇게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SL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대장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5일선과 11선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좀 받는 흐름들이 나와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상방으로 좀 한 번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만약에 이 이슈로 인해서 탄력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강한 뭐 거래량이 좀 유입된 이력도 2월 말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과 함께 오늘 대형주단 그동안 좀 자동차들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오늘은 좀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그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으니까 수혜를 본 차원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관세가 유예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조금 길게 가져가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슈에 일단 한 달 면제니까 좀 네. 짧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울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시장이 워낙 피로도가 높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 시장이 많이 또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권에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좀 챙겨가면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다시 또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뭐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도 그렇고 부담스럽거나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또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그리고 LG 엔솔 이쪽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좀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했죠. 그래서 저희도 이 모멘텀과 같이 얹어서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입니다. 어제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을 이 자리에서 쏟아냈어요. 먼저 천연가스죠.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건설을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제 전망을 해본 대로 저희가 철강, 가스관, 강관 쪽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석유화학까지 좋았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일시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희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지가 조금 고민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달이었어요. 미국과 그리고 일본이 만났었는데 그때 이시바 총리가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은 사실 트럼프 정부 일기 때도 이 알래스카 LNG에 대한 프로젝트는 하려고 했었었는데 막대한 비용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해서 이제 트럼프의 뭐 비위 아닌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네. 좀 선물로서 이야기를 지난달에 일본 쪽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이거를 보면서 또 협상에 대한 카드 그리고 수조 달러의 금액을 한국과 일본이 투자를 하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땡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조금은 생각을 해서 머리를 좀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관련돼서 지금 석유나 천연가스 개발과 수출 확대를 통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을 부흥하게 만들고 그리고 중동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화석 연료 공급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잡아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 그리고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하락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싶어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면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 쪽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자금력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이번에도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회사들이 또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수익성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길게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도 이야기 나온 거긴 하지만 트럼프 입에서 다시 한번 발언이 나왔고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콕 집으면서 참여를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선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의 수입산 철강 가격 25% 관세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유정관이라든지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광 관련된 기업들, 뭐 넥스틸, 휴스틸, 동양철강, 세아제강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이 이슈가 나온다. 시장은 부가적인 재료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 좋아하는 그런 류의 좀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계속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나 이런 부분에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일기 때도 임기 안에 못 해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게 수익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적으로는 원하는 이슈가 좀 나온 거는 맞기 때문에 좀 반응은 당분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철강, 뭐 가스관, 강관, 석유화학까지 우리에게 많은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쪽이 가장 좀 접근이 괜찮을까요? 일단 강간 관련돼서 넥스틸, 휴스틸, 뭐 세아제강 이런 대장. 종목들 굉장히 강했는데 네. 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하지만 다만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이미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강간 관련돼서는 지금 또 시장에서 반갑게 생각하는 이유는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거나 짓고 있거나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넥스틸, 휴스틸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시장은 반갑게 보고 있고 저도 이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추후에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피팅 밸브 쪽으로도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브 쪽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있지만 또 넥스틸,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길게 봐도 괜찮다. 쉬어가는 대목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은 어떨까요? 기회를 주지 않는 섹터가 아니다라고 앞선 이제 섹터들 얘기해 주셨다면 조선은 그런 섹터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악관에서 또 조선 관련해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선은 피크아웃이다. 네. 이거를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표님? 조선에 대해서는 참 네. 의견이 지금 분분한 것 같아요. 갈려요, 이제. 근데 그동안 굉장히 고난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있고 또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의 의견을 좀 봤는데 저는 그쪽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네. 2027년까지 뭐 슬롯도 차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근데 향후 그 이유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돌아가는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인도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들을 원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봤는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숫자도 그렇지만 심리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위치에 주가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우려스러운 부분도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특별세급 감면을 우리는 제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1년간 이쪽 해군 함정 쪽에 뭐 42조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그때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선택지가 지금 중국을 배제했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일본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가 좀 최근에 나왔죠.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는 그 키워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작은 규모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규모나 이런 여력 등을 충분히, 오히려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빙선이라던가 LNG 운반선 이쪽으로 우리나라에 미리 좀 만들어 달라라고 직접적인 러브콜을 보낸 만큼 조선 관련돼서는 계속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보는 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없다 한들 계속해서 우려는 좀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조정 시에는 계속 매수,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도 그 훈풍은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또 비슷하게 기자재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가 대표님께 그렇게 주어졌다면 어떤 거를 가장 먼저 꼽으시겠어요? 선택하시겠어요? 기자재 종목들도 좋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조금 대형주들, 선사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네. 뭐 HD현대중공업도 좋고요. 어허. 뭐 HJ중공업이 MRO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으로 최근 시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따라잡고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일단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선별을 해 놓으면서 조정 시에는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조선의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트럼프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한국의 조선업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좀 지속된다라는 판단하에, 네, 저는 계속 좀 갔던 종목군들, 센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기자재도 좋아요. 그렇죠. 다만 눌림목에서 조금 사서 길게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그래도 유효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조선은 점검하고 있는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중심 잘 잡아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볼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이걸 잘 버텼지?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라고 굉장히 또 강경하게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매수로 포지션을 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나 하반기 때 레거시 쪽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이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최근에 또 많이 반도체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올라서니까 같이 좀 여기에 발을 맞춘 건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이었나요? CT 쪽에서 이제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디램과 낸드가 2분기부터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줬고요. 삼성전자와 온다. 네. 봄이 온다, 겨울 네. 가고 봄이 온다라는 네.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제목이 있었는데, 네. 일단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론 그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우려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요소들도 같이 좀 작성을 해놓기는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돼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레거시 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큰 골자였고, 그게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저께도 지금 오늘 아침에 종료한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전날로 돌아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살짝 소폭이나마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도 좀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관세 관련돼서도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AI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가 스타게이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막대한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너무나 규제 그리고 관세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TSMC가 미국의 최대 생산 시설을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네. 이런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겠지만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옥죄기 위해서 어저께 같이 나온 발언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4배 정도 자기네가 불공정하다. 네, 불공정하다 뭐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한미 협정 때문에 무관세인데 사실상 이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뒤따라왔고, 이게 결국에는 협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부분들도 끌어당겨서 더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로 보지는 않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생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관세를 매기거나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좀 지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 관련돼서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급하지는 또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SK 하이닉스가 어저께 이제 121선에 대한 지지가 이탈이 되냐 안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도 저는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이탈이 됐다고 한다면 어쨌든 장기 이평선에 대한 하향 돌파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탈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도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는 일단 하이닉스가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흐름 체크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뭐 급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말에 휘둘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나오는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K 하이닉스의 기준선이 121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탈하는지 일단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일 듯 보이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관세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나왔던 연설에서 키워드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재무장관이 언급했던 원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이 SMR을 포함해서 차세대 원전 기술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전기 요금을 낮추겠다라고 밝혔어요. 조선 방산 다음에 원전이지 않을까라고 어제 저희 이 시간에 같이 고민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또 원전 쪽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원전만 온 건 아니었고요. 전력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전과 전력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게는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시설,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 부분들, 그리고 LS일렉트릭은 또 빅테크 기업들과의 수주를 좀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크게 수주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빅사이클이 왔다, 전력기기 쪽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왔고, 그에 발맞춰서 그 기업들이 사실 증설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얼만큼의 긴 기간 동안에 사이클이 간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증설하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빅사이클이 왔다라는 부분에 지금 해외 전력기기 업체들도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있고 생산시설을 좀 넓히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거는 경쟁 구도에 대한 부분으로 또 우려가 하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독일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 내 전력기기 강자로 불리고 있는데 이들조차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살짝의 노이즈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시장에서 요즘 들어서 전력기기 잘못 종목들이 갔잖아요. 살짝 답답한 흐름이 네네. 나오는 게 이게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그럴 수 예측을 한번 있겠네요. 해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뭐 생산 규모라든지 원가 이런 부분에서 제품의 질도 높여야 되고 그런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나가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원전 관련돼서는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이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이 나와줬고 네. 뭐 우진엔텍, 우리기술 이런 뒤따라가는 종목들도 어저께 좀 시세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서 8년 만에 K 원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좀 이야기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까 앞서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에너지를 통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수출도 늘리고 여러 가지 강국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SMR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최소 10기는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기회를 더 찾을 수 있는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SMR은 기술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업체들도 저기서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들. 네. 어떤 딱 이 회사가 패권을 잡고 있다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기회 산업과 기회 섹터로 시장에서는 인식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SMR 관련돼서 미국의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과의 굉장히 긴밀한 협력과 같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속도가 살짝 둔화된 부분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은 이번 트럼프가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 보면 SMR 관련돼서는 뭐 직접적이지 않지만 얘기가 나왔다라고 그렇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SMR 관련된 종목들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은 시세가 좋지 않을까. 또 체코 본계약 체결이 있잖아요. 3월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세가 좀 더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은 지금 접근해도 괜찮겠네요. 네, 저는 두산 길게, 에너빌리티랑 네. BHI는 일단 좀 좋게 보고 있는데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 복합 화력 발전 배열 회수 보일러 우리가 항상 조선이다. 이야기하지만 예. 네, 지금 수주가 엄청나고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 LNG 관련돼서 뭐 트럼프 수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 살짝 아직은 뭐 가격이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대 수익은 좀 낮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수혜 볼 수 있는 쪽을 본다고 한다면 이 두 종목 여전히 좀 좋고요. 최근에 뭐 우진이라든지 우진엔텍,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오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력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답답했나 싶었는데 오늘 이지은 대표 얘기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유를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원전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제 인터배터리가 개막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건지. 일단 생각해보면 최근에 테슬라가 유럽이랑 중국에서 또 잘 안 팔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캐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멀었다 싶은데 여전히 밸류의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과 좀 상충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선택지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여전히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철회를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하필 좋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심리 자체가 역시나 또 이렇게 약간의 뒤통수를 때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우리가 항상 뭐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숫자로 보고 나서 투자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물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싸게 사면 주식은 좋다라고는 하지만 확인된 부분을 보고 사도 2차 전지는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반도체 같은 결인가요? 반도체랑 또 다른 것 조금 같아요. 달라요? 네,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는 AI 붐을 인해서 캐즘이 있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레거시 쪽이 살짝 뭐 PC나 이런 수요가 둔화했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이구안신이라든지 중국의 부양책 이런 부분들과 또 AI 부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다르게 2차 전지는 캐즘이라는 그 현상 자체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유럽의 액션 플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또 자동차 관련돼서 뭐 관세 유예 이런 단기적으로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와주기는 하지만 추세 자체를 변환시키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탄산리튬 가격도 반등이 나오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크게 시장에서는 숫자로 보자 매출 보면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 내가 정말 조금 모아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은 없지만
있지만 이게 급하게 2차 전지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으로 저희 더블 체크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시장 어디에 좀 무게를 실어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자, 어제 시장엔 사실 뭐 전체적으로 반등이 들어왔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 덕분에 오랜만에 시클리컬, 경기 민감 쪽이 좀 중심을 잃었고 그 반대편에 성장주도 괜찮았습니다. 로봇, AI 뭐 이쪽. 근데 여기에 오늘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 댓글이 있어요. 장대 양봉님 댓글처럼 소비주도 홈플러스 때문인지 유통주 중심으로 오랜만에 들어와서 경기 방어주까지 거의 뭐 총출동을 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 대표님 같으면 어디에 힘을 실어보실지 궁금해요. 맞아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이제 절차에 들어간다 뭐 얘기에 나오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최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그쪽 종목군들을 막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편이라서 유통 쪽. 네, 유통 쪽은 좀 막 이렇게 추세 자체가 뭐 이렇게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반사 이익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온 거는 분명하니까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도 제가 좀 언급을 드리려고 했어요. 폐암학회라든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또 10년물 구체 금리가 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서비스 네, 지수가 잘 나오면서 네.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해서 오늘 바이오가 만약에 좀 주춤한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를 말씀드리고자 했지만 주춤한다고 했을 때는 오늘 로봇주들 어저께 클로봇이 이제 삼성과 그리고 현대까지 협업 이슈가 현대에서 삼성까지 협업 이슈 나오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로봇주들도 한번 다른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시메스 이런 종목군들 좀 뒤따라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밖에 약간 뭐 빙그레?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빙그레는 이제 여름이 이제 음식료 섹터를 아하, 여쭤보셔서 네. 여름이 4월부터 이제 그 안에서. 11월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네. 빙그레 또 메로나 출시에 대한 부분들, 아하. 미국에 대한 모멘텀, 네. 그리고 추세 자체가 빙그레는 되게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빙그레도 음식료 섹터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장은 이렇게 한 2발 정도 앞서 나가야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음식료 안에선 빙그레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로봇 이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